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경험담이고 세컨드님께서 경험담을 보내셨습니다. 경험담 보내신 세컨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험담 보내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귀로만 듣다 결혼, 남녀 이야기 나와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전 22살 5월 군전역 잠깐의 연애 기간을 가진 후 23살 11월에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물론 속도 위반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의 스탠스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결혼 계획이 1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처가 아이를 너무 원해서 어택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게 됐고요.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나의 아이를 진정으로 원하는구나 생각해서 내가 책임지고 잘 살아서 부모님한테 보여드리자 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서비스업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걸로는 몸무게 살린다는 판단이 들어서 2교대 상여 600주는 공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300%입니다. 그렇게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며 당시 저는 주 6일에서 7일 풀 12시간을 항상 일하며 살았습니다. 야, 옥타님이 좋아하겠네요. 그렇게 살면서 와이프는 전업주부를 계속했습니다. 붕어 형님이 아시는 제형적인 게으른 여자인, 당시에 옷도 안 사입고 먹을 것도 집에 들어가는 거 이외엔 쓰는 것 없이 살았습니다. 저희 와이프는 무력은 없습니다. 명품 사치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제가 생각하는 만큼의 성장을 이루지 못하자 부모님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부모님과 재회를 했고, 저희 아이를 보여주자 아이가 발달이 느리다며 검사를 받아보라길래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자폐라고 진단을 내리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만 생각이 다 들었고요. 의사 선생에게 혹시 자폐도 유전으로 오는 것이냐 하고 물었더니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판단해 달라고 저와 와이프 둘 다 상담을 했습니다. 와이프는 틱장애가 있었고 눈을 자주 감으면서 돌리는 습관도 틱장애라고 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엄마 쪽에서 온 것 같다며 의사 선생이 이야기했습니다. 진짜로 집으로 오는 길, 의사 선생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매우 불쾌해하며 무식한 의사라고 하더군요. 어떻게 한번 본 것으로 판단을 내리나면서 당신은 그 의사가 돌팔이니 믿지 말라고 그러더군요. 하지만 저의 생각은 전문가이니 많은 지식과 경험으로 하는 이야기다, 현실이라고 판단 내렸고요. 그러면서 오는 길에 엄청 싸웠습니다. 그 후 너무 큰 스트레스로 잦은 싸움이 있었고 집에서 놀고 있는 와이프가 원망스럽기만 하더라고요. 그 당시 제가 너무 지친 상태여서 와이프에게 늘 제게 원했던 것이 10만원 20만원도 좋으니 편의점 아르바이트 잠시라도 해달라, 이런 부탁도 했는데 전혀 받아들이지 않더군요. 아이가 5살쯤 되니 에너지가 너무 넘쳐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해서 항상 저는 아이를 쫓아다니기 일쑤였고, 8살쯤 되니 이성에 눈을 뜨게 되더군요. 모르는 여자아이를 만진다든지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상대 부모에게 사죄하는 쪽은 항상 저였습니다. 그것 또한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이었고요. 어느 날 명절이 되어 본가에 갔는데 차례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후 설거지 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와이프가 소파에 앉아 멀뚱멀뚱 있어서 부모님이 기분 상하지 않게 제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당연 집에 와서 또 싸웠습니다. 그걸 본 아버지께서는 저한테 부담이 안 되게 제사를 없애셨지만 그것에 대한 후유증인지 와이프는 시댁에 대한 엄청난 부정적인 생각이 박혀버린 것 같더군요. 와이프는 집에서 매일 TV 보고 아이 잠시 보고 학교 보내고 발탈취 학원 보내고 잠자고 일상이었습니다. 그것도 TV 볼 땐 흔한 막장 드라마를 많이 보고요. 집안일은 전혀 되지 않고요.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며 당시 저는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어보려고 본업 플러스 부업을 시작한 지 오래였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내가 회사를 그만두면 저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둔 적이 있었는데 끔찍도 안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직장을 찾다가 여기저기 이력서를 쓰는데 와이프는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부업은 와이프도 집에서 할 수 있는 부업으로 생산적인 것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안 문제로 또 격하게 싸움이 일어났고 이혼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서로 조율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집안일 외에 먹고 살아가는 현실에서 조금이나마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봅니다.
와이프에게 너가 하려고 하는 일들 내가 전적으로 지원할 테니 하고 싶은 일들을 찾아보라고 했지만 그 자리에서 수긍을 하더니 다음날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전화가 오더니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물론 예상하다시피 올바른 가정이 아니었기에 재산은 얼마 모으지 못했습니다. 집 보증금 다 주고 나왔습니다. 양육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인이 될 때까지는 지급할 겁니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있었던 일 많이 있는데 적으려고 하니 내정 찍어와서 두서없이 쓴 글 이해 바랍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는데도 전부 적을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지금은 돌싱이 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지금도 걱정이 됩니다. 아이를 잘 케어해줄 수 있을지, 혹시라도 아이 엄마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지는 않을지에 대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가정을 꾸리고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비난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지난 날들을 돌이키며 요즘 이슈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매칭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사연을 써봅니다. 여기서 제가 결혼 생활하며 느낀 점은 1번, 무슨 일이 있어도 남자는 여자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 내려 한다는 것. 2번, 요즘 노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30대 이후가 아니더라도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과 아이를 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만약 모든 걸 받아들이고 책임질 자신이 있으시면 결혼하십시오. 책임은 온전히 본인의 몫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잘 걸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3번, 저희 본가는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어떠한 물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달려와서 주시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모든 걸 판단, 미디어에 너무 박혀버린 사람은 잘해주는 것마저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4번, 정말 크게 느끼는 건데 가정을 화목하게 이루려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모른 척하는 사람은 확실히 가정을 이룰 자격이 없습니다. 5번, 저는 외벌이로 가정을 이끌어 왔습니다. 정말 벅찹니다. 여성분들은 적어도 남편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려고 하십시오. 남편은 그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라고 적어줬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진성이 있죠. 네, 굉장히. 근데 제가 여기서 딱 집어서 얘기할 게 뭐냐 하면 좀 와이프분이 못난 구석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분의 잘못된 부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실 둘 다 문제 있어요. 이거는 둘 다. 이 사연자분도 문제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사고 쳤다는 거. 속도 위반. 뭐 속도 위반 해가지고 잘 사는 케이스도 있지만 속도 위반 케이스가 오히려 이혼율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콩깍지만 생겨가지고 아무 대비 없이 결혼하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런 케이스고. 저 혹시 사연자분 채팅 좀 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어렵습니까? 저 몇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이분은 어떻게 해서 만났는지, 그리고 여자가 아이를 원한다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봤을 때 이걸 딱 느끼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난 느꼈어. 뭐냐 하면 처가 아이를 원했다. 사실 저 나이 때 아이를 원하는 여자분은 잘 없습니다. 23살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23살이고 이 여자분 나이는 몇 살인지 궁금하네. 동갑인지 아니면 뭐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지 아니면 어린지. 사실 솔직히 말해 지금 여자 나이 뭐 22살, 23살이면 그 나이 때 아기를 원한다? 잘 없습니다. 동갑이라고요. 여기서 난 나왔어요. 여자가 아기를 원한다고 하면 보통 일하기 싫은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저 나이 때 애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 보통 여자라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여자분이 대학생이었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었는지. 둘째 놓자고 가더라고요. 진짜요? 근데 애를 놓는 건 좋아하는 책임감이에요. 근데 보니까 별로 그렇게 공부를 잘하거나 뭔가 학업 성적이 뛰어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좀 와이프 보니까 약간 좀 지능적인 부분이 좀 보통의 여자분하고는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둔하다거나 아니면 이제 알바하다 만났다고요? 아 그렇구나. 그때는 뭔가 이상한 거 못 느꼈어요? 그때는?
그땐 나쁜 거 못 느꼈습니까? 그냥 사실 그럴 수 있어. 뭐냐면 남자 사랑에 빠지면 뭐 내가 좀 사랑해주고 좋아해주면 괜찮게 저것도 매력 느껴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좀 와이프분이 지적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중요합니다. 결혼할 때 자녀 낳을 때 와이프의 지적 능력이 중요해요. 그게 보통 자녀한테 옮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머리 같은 부분. 보통 외모는 이제 아빠를 닮고 머리는 엄마를 닮는다고 하잖아요. 진짜 이 두뇌적인 부분은 어머니 영향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돈 많은 집안 분들이 똑똑한 여자를 원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똑똑한 여자를 원하는 이유가. 그러니까 명문대 나온 사람 원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 머리를 물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라 아들. 제가 봤을 때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와이프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와이프가 좀 공부나 학업 성적 이런 것들이 좀 둔한 사람이야. 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우리 세컨드님이 캐치하지 못한 거죠. 연애 당시에. 그리고 보니까 본인 집도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이 아니지만 처갓집은 정말 좀 어려운가 보다. 많이 어렵나 보네요. 보니까 이제 결혼할 때 지원을 거의 못 받았네요. 못 받고 했네요. 그럼 처갓집도 굉장히 좀 어렵다는 얘기네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세컨드님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았지만 처갓집 아예 지원이 없었어요. 결혼할 때. 이런저런. 계좌 지원 자체가 없었습니까? 보니까 없는 것 같네요. 설명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그냥 몸만 왔다는 느낌이네요. 그냥 집은 세컨드님 어떻게 뭐 알아보고. 없었다고요. 집이 못 살았나 보네. 그럼 처가 쪽 집 경제적 사정 알았어요? 그러면 가봤을 때 보통 내가 봤을 때 처가 이런 상황이면 형제 관계는 아니면 가족 관계 그렇게 썩 좋았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보통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여자가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보통 여자분들 중에 있잖아요. 좀 가정 폭력을 경험했다거나 아니면 어렸을 때 좀 가정이 갈라지는 그런 가정이 갈라지고 했던 분들이 여자분들 중에 의외로 가정을 일찍 이루고 싶어 해. 왜냐면 내가 그런 가정을 깨지는 경험하다 보니까 나는 그런 거 겪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런 경우 있어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이게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정확히 맞췄다고. 나 왜 이렇게 촉이 좋죠, 여러분? 나 왜 이렇게 촉이 좋아, 여러분? 사연을 많이 해서 그런가? 아니, 진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모든 여자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렸을 때 이제 가정이 깨지고, 뭐, 이혼 가정이 잘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부모가 이제 또 돌아가신다거나 아니면 가정 폭력 같은 경험하신 여자분들이 뭐 그런 게 있어.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난 절대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 만나서 그냥 결혼 안 할 거다 이렇게 하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런 가정을 못 봤기 때문에 나는 가정을 빨리 이뤄서 만약에 뭐 집안 식구가 이혼했다, 부모님 이혼했다, 아니면 이제 뭐 한쪽이 뭐 돌아가셨다고 하면 이제 그 한쪽이 없는 그런 있잖아요. 그 빈자리를 알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렸을 때부터 뼈에 사무치거든. 그래서 나는 빨리 가정 이루고 그냥 누구랑 같이 살고 싶다. 이 마음이 강한 사람이 있어. 제가 볼 때 와이프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와이프분이. 근데 문제는 자기가 그럴 준비가 안 되는 사람이죠. 그럴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죠. 이 속도 기반이 그런 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크다 보니까 이 외부적인 어떤 상황을 못 보는 거예요. 집안 상황도 봤어야 되는데 안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근데 여자가 보통 이런 가정이 일찍 이루고 싶어 하면 그걸 봐야 돼. 보통은 본가에 살기 싫어가지고. 맞아요. 본가가 형편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어. 보통 여자가 만약 일찍 결혼하고 싶어 애 낳고 싶다는 건 애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엄마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겁니다. 엄마하고 가족하고 사이가 무지하게 안 좋은 겁니다. 한 집에 같이 사는 맨날 싸우고 얼굴 보기 싫고, 그래서 님이 필요했던 것 같아. 그 탈취구 수단으로. 그러니까 결혼을 간절하게 원한다, 아니면 애가 넘어갑시다 이런 것보다는 네가 만약에 내 애를 낳아주면 어떻게든 이제 우리 부모하고는 빠이빠이일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하고는 안 보고 살 거 아니야. 이거 노리고 한 거야.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지 보이지, 정말 가정을 원해서 결혼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봐봐, 나이가 어린데 애부터 갖자고 하는 게 좀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보통 여자라면 이렇게 안 해. 왜냐, 여자한테 뭐
애 가지는 게 부담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키웁니까? 저 나이 때 학생인데. 보통 여자분이 만약에 좀 뭐 보통의 어떤 그런 나이대 사람이라면 애를 가진다 얘기하지 않겠죠. 둘 다 안 하겠지. 속도 위반하는 게 뭐예요? 서로 이제 애를 가질 거나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게 임신을 하는 거잖아. 여자도 보통 저렇게 어린 나이 인신공격 하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예, 없어요, 여러분. 진짜 없다니까. 가장 외모로서 좀 먹히는 나이잖아요. 그럼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싶고 아직 좋을 때잖아. 전한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빨리 애 낳아가지고 키워야겠다 이런 마음 못 가져요. 그러니까 뭐 보니까 어떻게 서로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뭐 불장난 때문에 애가 태어났다기보다는 아마 은연중에 얘기했나 보네. 난 애 갖고 싶다. 빨리 결혼하고 싶다. 애 낳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나 보네요. 근데 이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말 정상적이지 않아요. 이거 여자분들도 아마 나중에 댓글을 다실 것 같은데 이걸 캐치하지 않은 이건 또 세컨든이 잘못이야. 이걸 캐치하지 않은. 근데 사실 이게 일반적인 속도 위반의 사연은 절대 아니에요. 일반적인 속도 위반의 사연은 아니야. 굉장히 좀 특수한 케이스예요, 이게. 보통은 이제 어린 나이 때 여자 애 가지면 보통 이렇게 뭐 자폐나 이런 장애 같은 태어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자분이 가장 이제 건강한 나이 때 출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게으른 여자였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부는 맞는데 전업이 아닌 거지. 뭐냐 하면 집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TV만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보니까 이게 왜 아무것도 안 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내가 봤을 때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사람 같아. 자존감도 낮고 이 대화에 보면 피의식도 있는 것 같아. 약간 보면 밖에 나가다 누가 사람과 대변하고 일하는 걸 정말 근본적으로 싫어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와이프가 집에도 잘 안 나가는 사람 같아. 한번 크게 다툰 적이 있다고요? 그때 편지로 자기 가정 얘기한다고요? 내가 보니까 어릴 때 부모님이나 이제 가족들한테 뭔가 좀 이제 좀 덜 떨어졌다고 이제 무시를 많이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성인 되고 나서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에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뭐냐, 와이프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약간 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여기 보면 특장인 같은 게 있다고 하잖아요. 아마 와이프분이 여중에 요거 나왔으면 이것 때문에 뭐 동년배들한테 또 상처도 많이 입고 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사람한테 다가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대인 기피증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사실 뭐 와이프가 무조건 진짜 나쁘다고 볼 수도 없어요, 사실. 근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건 좀 보이네. 뭐냐, 뭔가 좀 엄마로서 뭔가 미성숙한 느낌? 그런 거 많이 보이네요. 만약에 뭐 애가 필요하다고 하면 애가 아프면 바로 병원 가야 되거든요. 바로 아이가 좀 이상하시 병원 가서 테스트 해보고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런 느낌 많이 받았나 보네. 이 사람은 자기의 애지만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네. 그런 느낌 많이 받았나 보다. 아니, 자기 애가 아프고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런 거 못 느끼나? 집에 하루 종일 있을 텐데. 뭐 나한테 얘기를 하든가. 봐봐, 여기 보면 부모님이 하나 있어요. 부모님 대반이 압니다. 애를 키워본 사람이기 때문에 몇 개월에 걷고 몇 개월에 말 떼고 이런 거 아는데 느리고 하잖아요. 그럼 병원 가보라 그래요. 사실 이게 어머니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애 키우는 엄마라고 치면. 그런 거 교육을 시켜주는데 와이프는 이런 거에 등한시한 것 같아. 보통 그 애를 이제 언어를 배우고 뭐 말을 떼고 있잖아요. 뭐 이가 자라고 걷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애기마다 다른데 그 시기라는 게 있어. 그 시기가 만약에 너무 넘어가면 이제 병원에서 상담을 받거나 뭐 치료 같은 거 한다고 해야 되는데, 아 노발 대발요? 아 와이프가 멘탈적으로 좀 많이 안 좋은 분인가 보다. 약한 분인가 보다. 직장이가 있었다고요. 무식한 의사. 와이프가 보니까 피해의식도 좀 강하네. 피해의식. 뭔가 사람한테 상처 입었다는 경험이 강한 사람이야. 이게 뭔가 자기한테 뭔가 이 문제점 지적을 하면 뭔가 좀 발작을 한다는 느낌? 그런 거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세컨드님이 뭔가, 그러니까 뭔가 이제 못한 부분을 지적을 하면 아 이거 내가 할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당신도 나 무시하냐고. 감정적 나오니까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 것 같아. 그래서 몇 번 이런 걸 다투고 하면 나면서부터 아 이 사람은 얘기하면 또 발끈하겠구나. 얘기해서 뭐하냐, 어차피 안 바뀔 사람인데 내가 참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좀 피해의식이 강한 것 같아. 뭔가 사람한테 상처 입어서 뭔가 사람이 하는 말을 안 믿는 느낌? 예, 그런 느낌. 만약에 뭐 본인 보고 이상하다고 하면 왜 자꾸 나한테 뭐라 그래, 당신도 뭐 밖에 있는 사람 똑같고 막 이런 식으로 뭐 히스테리 부린다거나. 사실 자폐의 가장 나쁜 게 뭐냐면 그 남자인가 보네요. 남자이면요, 이 자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폐나 조현병 있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조숙한 경우가 많아요. 성적으로 조심해야 돼. 일반 남자애들보다. 그러니까 그 주의력이 없다고 해야 되죠. 자기 딴에 호기심을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좀 범죄 소리가 있지 이게. 시댁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요. 근데 본인이 부정적 행동했잖아. 우리 시댁은 내가 봤을 때 신경 많이 써준 것 같은데. 발달지 유치원 보내고요. 일을 그만두면 이혼할 거다. 근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이혼했다고 해도 마음 편하진 않네요. 왜냐하면 와이프도 그렇지만 저 자식이 눈에 밟히긴 할 거 아닙니까? 과연 저 엄마 밑에서 과연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무리 뭐 양육비를 준다고 해도 법정에 나와 있는 양육비를 주겠죠. 그걸 준다고 하더라도 보통 발달 가정이라고 하면 일반 애들보다 교육비가 더 많이 들 거예요. 치료비 같은 것들이. 그러면 본인이 주는 돈만 가지고는 생활이 힘들다는 것도 알 거예요. 세컨드님이 주시는 것만 하더라도. 그럼 금전적으로 많이 힘들 텐데, 그 뭐. 사실 근데 이거는 뭐 와이프가 무조건으로 잘못했다고 나는 그렇게도 보기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일단 뭐 같이 애가 태어난 건 사실이니까. 네. 자,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1번. 무슨 일이 있어도 남자는 여자 유혹이 현혹되지 말고 이성적으로 판단 내려야 한다는 거. 이게 젊은 남자들은 잘 안 되지. 이게 보통 남자가 나이가 먹었어야죠. 여자 유혹.
특히 그때 이제 이분이 좀 잘못한 게 뭐냐면 여자가 어린 나이 때 애를 빨리 내 애를 가졌으면 좋겠다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았나요? 우리 가진 것도 없는데. 요즘 여자들 뭐 조건 많이 따지고 가진 것도 없는 것, 가진 도 없으면 쳐다도 안 본다는 거 알잖아요. 특히 이분이 울산이거든요. 세컨드님 울산이에요, 울산. 울산이 특히 여자들 콧대가 장난 아니거든요.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와이프도 울산 사람일 거 아니야. 울산인데 뭐 둘 다 가진 것도 가지 직업도 별로 없는데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여자분들 중에 이런 게 있어. 뭐냐면 우리 둘 다 뭔가 경제적으로 뭐 충족되지 않아서 근데 애부터 낳고 보자. 이러면 여러분 그 여자분 좀 의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오히려 조건을 따지기 낫습니다. 어느 정도. 아니 우리 가진 것도 없는데 무슨 애를 가지겠다는 거야. 최소한 직장 제대로 된데 다니고 나서 돈 좀 모이고 그때 가서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지. 우리 뭐 지금 돈 버는 것도 고만고만한데 모은 것도 없는데 난 애 키우고 싶다 얘기하면요 보통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여자가 임신을 하면 이제 일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 저렇게 여자분이 만약에 난 애기 가고 싶다 하는 사람들 중에 능력 있는 사람 본 적 있냐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분 케이스도 보면 와이프가 능력이 없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애를 볼모로 나는 일 안 할 거라는 거예요. 애를 볼모로.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 뭐 난 애기를 빨리 가고 싶다 한 얘기하는 분들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직업 능력과 경제적 인상을 보세요. 이분은 그걸 못 봐가지고 결국엔 속도 위반해가지고 같이 살게 되었죠. 요즘 노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30대 이후가 아니더라도 정신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과 아기를 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사실 이거는 이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좀 세컨드님이 좀 운이 없는 케이스? 세컨드님도 이럴 거라 어떻게 예상했겠냐고. 우린 노산도 아닌데. 보통 뭐 기형아 출산 이런 얘기 나면 에이 남 얘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잘 모를 때는. 근데 그건 중요하지 뭐냐면 여자가 정말 멘탈이 건강한지, 멘탈이 건강하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특히 여러분 그걸 봐야 돼. 보통 남자들이 착각을 하는 게 여자의 성적인 부분과 외모에 빠져가지고 이 객관적인 부분을 보지 못해요. 나이가 먹어서 객관적인 부분을 보는데 보통 20대면 남자들이 그런 성욕이나 이제 여자의 외모 미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관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생각보다 정신이 건강하지 않은 여자는 많다는 거야. 많아요. 근데 이 20대 때 남자들은 또 스윗하다 보니까 다 받아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자하고 사귈 때 봐야 되는 것은 그 여자가 정말 건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좀 직업적으로 정말 투철한 좀 직업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거 봐야 돼요. 그 사람도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 결혼하기 전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 결혼 후에 잘 산다고 생각합니다. 저 이 말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인 즉슨 결혼하기 전에 모은 것도 없고 해놓은 것도 없는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뭐 직업적 능력치 해놓은 것도 없고 만들어 놓은 것도 없어. 그리고 뭔가 게으르고 뭔가 하자가 심하게 보여. 그러면 그런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더 심해집니다. 더 심해져. 왜냐하면 결혼이란 이제 안전망을 얻었잖아요. 나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분은 남자가 다 해줄 거란 말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그게 없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남자라는 어떤 든든한 바운더리 생겼어요. 그러면 여자 입장에서 더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여자가 뭔가 게으르다, 나태하다, 뭔가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생각이 되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결혼하자면 더 나태해져, 더 게을러지고. 세컨드님은 경험자니까 아실 테고. 3번, 저희 본가는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어떠한 물건이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 달려와서 주시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판단,
미디어에 너무 박혀버린 사람은 잘해주는 것도 못마땅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3번 케이스는 뭐냐 하면 요즘에 여자분들이 미디어에 너무 박혀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거든. 미디어에 박혀버린 사람이. 사실 여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디어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치고 멀쩡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냐, 지금 미디어가 정상이냐 말이에요. 정상이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근데 그걸 보고 정상이라 판단하고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사람은 멘탈이 건강할 리가 없어요. 왜냐, 미디어가 어떤 결혼이나 어떤 남편의 어떤 그 기준을 말도 안 되게 올려놨기 때문에. 지금 여자분들이 좀 이상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정작 여자분들이 그걸 몰라. 자, 4번. 정말 크게 느끼는 건데 과정을 화목하게 이루려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려는 자세는 되어 있어야 됩니다. 상대가 쓰러지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모른 척하는 사람은 확실히 과정을 이룰 자격이 없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도, 이것도 일을 제대로 한 사람이 배려하고 존중하는 겁니다. 여자도 있잖아요. 남자의 고충이 일하면 자기도 그만큼 일해봐야 돼요. 이거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자가 일도 제대로 해본 적 없고 힘든 일도 해본 적 없어, 돈도 모아본 적 없어. 그런 사람이 남자가 밖에서 뼈 빠지게 버는 거 이해한다? 못합니다. 여자라는 동물이 왜 이해 못하는지 아세요? 남자의 어떤 고충이나 어떤 밖에 나가서 쇠가빠에 돈 버는 왜 이해 못하는지 아십니까?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본 역사가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노가다 현장에서 일하고 쇠가빠지기라고 밤늦게까지 일해봐. 그럼 남자가 얼마나 힘든지 알지. 자기들이 그 비슷한 환경에서 일해봤으니까. 그래서 여자가 남들을 배려하고 존중하려면 자기도 배려하고 존중할 만한 일을 해야 돼. 여자도 마찬가지. 근데 보통 그런 여자분들은 많지가 않죠. 그래서 여자가 뭔가 좀 일을 쉬운 것만 하고 뭐 소득도 많지 않고 일을 꾸준하게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힘들게 돈을 벌고 밖에 나가서 이제 일하고 와도 그 남편을 배려하고 존중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겁니다. 자, 5번째. 저는 외벌이로 가정 이끌어 왔습니다. 정말 벅차합니다. 여성분들은 적어도 남편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려고 하십시오. 남편은 그것만으로도 힘이 될 때가 많습니다. 라고 적으셨었는데, 외벌이 힘들어요. 여자분들은 외벌이 할 생각 없잖아요. 근데 외벌이 할 거잖아. 우리나라 지금 외벌이 가장 많거든요. 힘듭니다. 남들이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리고 여자분들이 정말 좀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좀 이기적인 생각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하고 남편 힘든 건 생각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애엄마가 힘들다고 하지만 전 남편이 더 힘들다고 생각을 해. 그럼 바꿔서 하면 되잖아. 자기들이 애 키우는 거 힘들다고 하면 바꿔서 하세요. 바꿔서 하면 되잖아. 근데 바꿔서 할 사람이 없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요즘에 여자분들한테 남편이 고생하는 거 이해를 바란다? 어렵습니다. 여자분들 그거 하셔야 돼. 지금 뭔가 멘탈적으로 멀쩡한 분들 많지가 않습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남편이 힘들게 고생하는 거, 우리 가족이 수고하는 거 생각 안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 꼴하지 난 거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분들이 자기 힘든 고충 이해해달라고 하면서 정작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얼마나 고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이미 많은 사례 증명이 됐어요. 죄송하지만 지금 뭔가 결혼을 꿈꾸는 분들한테 감히 얘기하자면 지금 여자분들이 뭔가 남편이 이해해준다? 잘 배려해준다? 그런 건 크게 바라지 않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가 힘든 걸 알아주는 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작 그것 때문에 남편이 정말 축나고 힘든 것들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지금 미디어를 보더라도 알 수 있잖아. 지금 뭐 부부 관련 프로그램 보면 와이프가 힘든 거는 받아줘야 되고 정작 남편이 뼈 빠지기라고 고생하는 것은 이해를 안 해주잖아요. 남편이 훨씬 더 힘들거든. 그렇다고 애를 똑바로 키우냐? 애를 똑바로 키우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남편 잘못이다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누가 결혼하고 싶겠냐고.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오히려 더 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남자분들한테 가벼 말씀드리자면 여자분의 단지 외모나 성 이거에만 꽂혀가지고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꼬라지 날 수 있습니다. 이분 사례 될 수 있어요. 물론 이분의 사례가 일반적인 어떤 그런 결혼 사례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근데 이거는 사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사연자분의 책임도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도 분명히 있고요. 왜냐 연애할 때 너무 이제 여자의 어떤 그런 성적인 부분에만 너무 꽂혀가지고 종합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상대방을 만날 때 특히 결혼 같은 걸 할 때 있잖아요. 여자의 종합적인 부분을 다 봐야 돼요. 외모만 볼 게 아니라 외모, 성격, 그리고 뭔가 상대방을 배려하는 행동, 그리고 경제관념, 그리고 부모님, 환경, 경제적 다 봐야 돼요. 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멘탈 상태도 봐야 됩니다. 제가 말한 기준대로 이제 요목조목 따져서 하면 사실 좋은 여자분들을 만나기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저한테. 아니 붕어 형 그렇게 따져가지고 어떻게 만납니까? 그냥 서로 없는 상태 시작하는 부족하지만 시작하는 거라고 하는데 근데 요즘에 부족해서 결혼하면 다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령 있잖아요. 지금 뭐 비혼이 많아지는 절신남이 많아지는 간에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올바른 가치관 그리고 멘탈 상태 그리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경제관념 이 여러가지 것들이 충족된 사람들만 한해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아무튼 이 경험담을 보내신 세컨드님 정말 고생하셨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나 해서 말하는 건데 여자의 외모에 혹해가지고 정신이 팔려가지고 나머지 분을 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남자 한 명 어떻게 만나서 팔 잡히겠다 아니면 난 이래 알겠다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십시오. 앞으로 그런 사람은 걸러집니다. 걸러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